오늘은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창업의 파트너나 동업자를 구할 때 이것만은 주의하고 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요새는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업자나 파트너를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하기 전에 재인식을 하고 우리가 한번 동업자나 파트너를 선정할 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이꼴 좋은 동업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동업자를 구할 때 정과 의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가 동업을 하거나 파트너를 만들 때 거기에 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를 고를 때 이것만은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업무 핵심 역량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 물적, 인적 자원이 준비됐는가? 셋째, 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올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두루 갖춰져 있지 않으면, 최소한도 2개 이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파트너, 동업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직장인 대상 특강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공동으로 창업을 할까 생각 중인데 괜찮겠냐고 말입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데다가 서로 정말 잘 알고 마음도 잘 통하는 친형제 같은 사이라 그 친구와 함께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도 친구끼리 동업하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 말리는 사람이 많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업자하면 의뢰 친한 친구, 코드가 맞는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서로가 친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결코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업자를 선택하는 최우선적인 기준이 그 사람과 친한 정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업이란 냉혹한 사업의 세계에 함께 뛰어든 일이고 비즈니스적인 운명 공동체가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업자와 친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공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 것이며 정과 의리로 시작한 동업은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요. 특히 동업 초기에는 일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자를 선택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기준점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메꿔줄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것이 1차 순위입니다. 친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것이 파트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런 파트너와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트너가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핵심 역량을 판단할 때는 가시적인 능력이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과 안목지까지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상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정작 핵심 노하우와 실력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해당 사업을 위한 물적 자원에 대한 준비와 인적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용 인맥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을 앞당겨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과연 올인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점입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또는 소위 투잡으로 적당히 한쪽 발만 담그고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에 접하는 파트너는 운명 공동체를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뛸 수 있는 파트너라야 나의 성공도 담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파트너 자격을 꼼꼼히 따지기 전에 앞서 할 것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즉 나 자신은 그럼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기에 나 자신 위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봐야 합니다. 과연 당신은 해당 사업에 대한 핵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올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일은 파트너에게 맡기고 자기는 저녁에 잠깐 들러 수금을 하는 우아한 상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에서 그것은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올인하지 않는 당신에게는 우아한 돈통은커녕 우아한 빈 깡통만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듯 최주의 파트너를 찾기에 앞서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준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다음 꼼꼼하게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나의 단점에는 파트너의 장점을, 그리고 나의 파트너의 단점에는 나의 장점을 결합하다 보면 어느새 견고한 최적의 동원 매트리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한평 가게에서 연매출 42억 원의 기적을 이루는 일본 최고의 양갱 가게 오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양갱 150개만 팔아 양갱 70개 풍미 다르며 그날 하루는 장사가 접습니다. 하루 양갱을 150개만 파는데 그 양갱을 처음 만들어 시식해보고 맛이나 풍미가 다르면 그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최고의 재료만 납품받아 이 양갱을 만듭니다. 파달 한 알씩 검사해 깨진 파달은 바로 반품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품질은 최고, 가격은 낮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양갱은 200엔, 모나카는 54엔, 15년간 제품가가 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넷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직원 2~3명 장애인을 고용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라샤이마세, 어서오세요 정도의 언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지만 그 장애인 2~3명을 고용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자사의 시작의 초기입니다.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 기치조지의 역 주변 상가입니다. 남자 3명이 우렁차게 호객하는 고깃집은 한 사람 반면 바로 옆 양갱 가게 앞에는 100여 명이 60~70m의 길이의 장산 이루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판면 3명이 겨우 설 수 있는 가게로 한편 크기지만 연매출은 연간 3억엔 42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적같은 가게입니다. 1951년 창업한 일본 최고의 양갱 가게인 오자사로 양갱과 모나카 두 종류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150개만 한정 판매하는 양갱을 사기 위해 고객들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나 5시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전날 숙박하고 새벽 일찍부터 행렬에 가담하는 관광객도 많다고 합니다. 일본 호세이 대학 사카모토 고지 교수는 일본 내 6,500개 중소기업 탐방을 쓴 후 작지만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해설한 책에서 오자사를 1등으로 소개하며 진짜 중에 진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클리 비즈가 현장 취재를 위해 오자사의 성공 비결을 추적했는데 몇 가지 그 원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 100%짜리만 팔고 99%는 버려라. 이것이 바로 위클리 비즈니스가 현장 취재하면서 오자사의 성공 비결의 첫 번째로 꼽은 것입니다. 오자사는 20분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양갱과 모나카를 하루 평균 1만 개씩 팝니다. 전체 직원은 14명입니다. 창업자의 딸인 이나나카 아츠코 사장은 키가 145cm밖에 안 되는 50kg의 외수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60년간 휴일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양갱은 팥과 설탕과 한천 등 3가지 재료를 만드는데 사소한 차이가 명품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양갱은 150개만 만들어 판다는 원칙을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갱을 못 사고 돌아가는 고객에게 미안하지만 품질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7kg짜리 작은 가마솥에 3개 팥솔을 넣어 숯불에 40~50분 정성껏 졸이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팥솥에서 보랏빛이 나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실수로 땀방울 하나도 떨어뜨려도 이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색깔이 안 나오면 그날 그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갱을 만드는 과정은 온도, 숲의 하력,
습도, 기온 등 조건이 완벽해 종교의식처럼 그 양갱을 만드는 과정은 엄숙하다고 합니다. 보드라고 쫀득하며 탱글하면서도 입안에 사르르 녹는 네 가지 식감의 교차점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팥을 물에 삶을 때 가장 잘 익은 상태를 매일 시간으로 기록해두고 그 데이터를 40년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나가키 사장은 매일 새벽 집 음적실에 앉아서 그날 팔 양갱을 희식한다면서 조금이라도 양갱의 풍미가 다를 경우 그날은 장사를 접고 가게 앞에 제품 품질이 좋지 않아 장사 하루를 쉰다고 써붙인다고 했습니다. 올 2월에는 새로 바꾼 가마솥에서 만든 양갱이 약간 비린내가 전부 폐기 처분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9%를 못 팔고 100%만 완벽한 양갱만 팔 수 있다고 그는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기자가 취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공급업자들과 신용을 쌓아 운명 공동체를 꾸려라고 얘기합니다. 오자사는 1971년 인근에 양갱을 파는 대형 백화점 3곳이 생겨 존망의 기로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나가키 사장은 최고의 지혜를 공급해줄 공급업자들 엄선한 후 이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 위기를 돌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 3년간 국책민간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팥품종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품을 팔며 자료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전국의 재료 팥 공급업자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직원 3명의 업자들이 보내온 수천 개 파다를 밤새가며 하나씩 검사했다고 합니다. 깨진 파다는 그날로 바로 반품하는 식으로 품질 관리에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대형 제당 업체도 찾아가서 오자사에만 제공할 입자큰 설탕을 따로 제조해달라고 설득을 해 성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날 재료 납품이 고객에게 가치 물건을 파는 걸로 생각해달라고 접근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백화점 제품과 차별화의 전력 투과 결과 인근 백화점 두 곳이 수년 전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공급업자들과 신용을 저축하는 사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들면 내가 함께 하겠다며 기꺼이 달려와줄 파트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고객을 최고로 모시고 사회에 보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자사는 최근 15년 동안 제품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1951년 양갱 120엔, 모나카 10엔과 비교해도 지금 가격 양갱 200엔, 모나켓 54엔은 싼 편이라고 합니다. 이나가키 사장은 같은 기간 재료값이 엄청 올랐지만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고객 최고의 원칙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얼굴이 아닌 발끝을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객의 발끝이 가게 쪽을 향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객도 홀가분한 마음에서 지갑을 연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오자사에선 사장 임직원 등의 가족이나 친척도 모두 줄을 서서 양갱을 사 먹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새벽 4시에 줄을 서서 양갱을 샀죠라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오자사 양갱을 먹고 여행하는 단골 모임인 오자사에도 30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전체 직원 중 2~3명은 다른 기업에서 입사를 거절당한 장애인을 꼭 고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요. 크든 작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진짜 기업이라고 시작한다고 그 사장은 웃으면서 얘기한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오자사와 같은 아름다운 가게가 이 땅에도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